안녕하세요. 김연기입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늘상 가까이 하고 있는 홈미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제가 내일도 아마 대전에 내려가서 홈미팅을 할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한테 가장 친숙하면서도 우리한테 엄청난 도움을 주는 미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봐요. 아메이 사업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죠? 꿈의 사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손엔 꿈을 들고 한 손엔 에이콰를 들고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꿈은 어떤가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 꿈 그러면 뭔 꿈? 저는 처음에 꿈이란 단어를 꿈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껌 있어로 들었어요. 그래서 껌 없는데 그랬었거든요. 진짜 그만큼 우리한테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부들한테 꿈은 머나먼 얘기죠. 아이들 키우는 것만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안에는 원하는 삶이 누구나 있었어요. 그렇죠? 아이 교육이라든지 추가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이라든지 또는 노후 준비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한 개발 이렇게 원하는 삶들이 다 있지만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놓고 꿈을 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에이콰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간단히 에이콰가 뭔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30분 책을 읽는 거 매일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합니다. 한 권 읽고 1년 후 읽는 게 아니라 매일 30분씩 읽는 거라 음원을 한 개 이상 들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를 간접 경험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팅 참석하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건 미팅을 참석할 수 없는 건데 예전에 교보문고에 걸려있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다시 사람을 만든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미팅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사업이 미팅을 만들고 미팅이 사업을 키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가볍게 하는 미팅도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품 애용. 이건 뭐 사업자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제품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 제품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지? 하고 알아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사용이 아니라 정말 좋아서 애용하게 되는 단계, 이런 단계까지 이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매니아를 만드는 거죠. 매니아가 15명에서 25명 될 때까지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거. 그리고 사업 설명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쇼 더 플랜이에요. 쇼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선택은 그들의 몫이지만 어떻게 보여주냐는 우리들의 몫이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누구와 함께 경험한 리더들과 함께 상담을 하는 거죠.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 안에 흐르는 게 신뢰여야 되는 겁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은 신뢰에서부터 출발하죠. 이렇게 에이콰가 있습니다. 이런 에이콰 중에서 오늘은 애용자 만들기 STP에 대한 얘기 간단히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홈미팅이란 무엇일까요? 사업을 집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사업을 위한 모임을 집에서 하는 걸 홈미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홈미팅의 종류에는 사업 설명을 하는 홈미팅이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모여서 제품을 통한 비전을 보는 소비자 홈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 홈미팅은 너체 물체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을 거고요. 우리 오늘은 소비자 홈미팅, 소비가 단순히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가 쓰는 제품이 돈을 만들어줘. 네가 쓰는 제품이 가족의 건강을 만들어줘. 네가 쓰는 제품이 환경을 구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소리? 그랬었거든요. 그게 다 소비자 홈미팅에서 들을 수 있던 내용이었고 그걸 믿고 함께 했을 때 진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소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비자 미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소비자 미팅 진행 가이드. 어떻게 하면 소비자 미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4가지 조건으로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필수 요건과 체크사항 그리고 진행하는 내용에 대한 거 그리고 발전 단계까지 이 4가지가 제대로 진행됐을 때 여러분은 성장하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까 얘기한 꿈을 이루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소비자 미팅의 필수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시스템 지향적이어야 된다. 물론 소비자 미팅이 제품을 이야기하고 친구랑 같이 진행하는 일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비전을 보고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느껴서 함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소비자 홈미팅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방향성을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지향적이어야 돼요.
왔더니 제품 얘기만 하고 사업 얘기만 하고 정말 그야말로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해서 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두 번 다시 오지 않겠죠. 그게 아니라 왔을 때 친구가 되고 가깝게 느껴지는 관심을 갖고 이렇게 관계지향적인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장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모이면 고인물이 썩듯이 지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가 항상 올 수 있는 그런 미팅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리더가 배출되는 미팅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여기 와서 제품을 경험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나도 함께 누군가랑 써볼 수 있는 성장하는 사람. 그 성장하는 사람이 리더지요. 그래 리더가 배출돼서 또다시 또 다른 소비자 미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 게 소비자 미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소비자 미팅 하기 전에 여러분 무엇을 체크해 봐야 될지 함께 나눠볼까요? 진행 시간. 2시간 내외로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정보를 얻고 실생활에 도움은 되지만 너무 길어서 내가 저기 갔다 오면 내가 하루가 다 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시간적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2시간 내외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규모도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불편할 수 있고 내가 잘 진행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2명에서 10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 10명이 넘어가면 이제 분리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소비자 미팅은 스폰서랑 나랑 시작하는 게 소비자 미팅이에요. 그래서 스폰서한테 어떻게 제품을 쓰는지 어떻게 제품에 탁월함이 있는지를 배워가면서 둘이 시작하고 누군가를 그 미팅에 초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소비자 미팅이고요. 준비와 시작을 보면 일단 어떻게 할 것인지 주제를 이제 정해야 돼요. 근데 융통성 있게 하라고 제가 써놨죠. 아티스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데모를 하고 아니면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코로나19가 터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고집해서 아티스트를 하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면역이야. 그러면 그걸 바꿔서 아티스트리가 뉴트리라이트로 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홈에서 하는 거는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고요. 집안 환기 뭐로 해야 될까요? 집안 환기는 우리 청정기가 있죠. 청정기가 만약에 없는 집에 공기가 안 좋고 냄새가 나면 리더가 가지고 가서라도 틀어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안 환기랑 자석 배치를 만약에 강의장처럼 한다면 아마 온 사람이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한데 원형으로 하거나 타원형으로 해서 함께 참여하는 듯한 그렇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석 배치 스타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료 준비는 인원수에 맞게 그래서 여유 있게 해놓는 게 좋아요.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인원수에 맞는 자료 준비를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 다가는 킹크로 한 2-3가지 메인 한 가지 샐러드 한 가지 디저트 한 가지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퀸의 장점을 살리고 간단하게 함께 먹으면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입이 열리면 귀가 열린다고.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함께 무엇인가 먹고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퀸 요리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퀸 요리 준비하시고 주의 환경 조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미팅을 하는데 우리는 사업 미팅이에요. 물론 소비자를 출발하는 미팅이라 제품을 이야기하고 편안하게 가벼운 내용으로 시작은 하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들이 좋은 제품을 쓰고 그 제품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비전을 보고 사업성을 갖고 수익까지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미팅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팅 100%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아이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전화 벨소리라든지 애완동물이라든지 내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마치는 게 또 좋습니다. 만약에 11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근데 사람들이 늦게 와요. 처음에는 물론 기다려줄 수 있지만 일찍 오신 분도 계시죠. 그럼 일찍 오신 분이 30분, 1시간 기다리는 건 실례지요. 그래서 늦어도 15분 안에 시작할 수 있게 정시 시작하고 마치는 것도 1시에 마치기로 했으면 일단 1시에 일단락을 내고 더 계시고 싶은 분들은 좀 더 이따 가셔도 되겠죠. 이렇게 정시 시작과 정시에 마치는 거를 기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몰 토크로 시작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딱딱하게 우리 경제가 이게 아니라 만약에 지난주에 미팅을 하고 이번 주에 다시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라고 시작하고 날씨가 이번엔 비가 많이 왔네요. 비 오는 동안에는 꿉꿉했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야외에 나갈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지내셨는지 이렇게 가볍게 스몰 토크로 시작하는 게 좋죠. 저 같으면 요즘엔 그 얘기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마음이 넓어지고 싶었는데 몸이 넓어졌어요. 뭐 이런 거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얘기로 사람과 함께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정보와 사실을 나누기예요. 사실 홈미팅은 제 소비자 홈미팅이긴 하지만 정보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 제품을 쓸 때 무엇을 느꼈냐면 지구는 우리 후세한테 빌려온 거다. 그래서 물려줄 지구기 때문에 굉장히 잘 써서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는 세제를 쓰는 게 뭐 세제가 어떤 건가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지구 환경에 문제가 있나 없나부터 했어요. 어떤 분은 그런 것 때문에 강하게 어, 얼룩이 안 지워지는 한살립 뭐 이렇게 저기 메이커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찌 됐거나 또 뭐 좋은 제품을 쓰겠다. 환경에 좋은 제품을 쓰기 위해서 이걸 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때가 안 지는 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빨래를 했는데 때가 안 지워지는 걸 쓰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 때가 문제가 아니라 지구가 문제예요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제품은 지구도 문제 없고 때도 없앨 수 있는 성능도 탁월하고 그렇죠? 지구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그런 제품이란 그런 정보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대학 졸업 아니면 뭐 고등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렇게 하고 나서는 공부를 안 해요. 정보를 더 이상 안 나눠요. 소위 말해서 정보를 갖더라도 사색은 안 하고 검색만 한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진정한 정보는 우리가 사색하면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정보, 그렇죠?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그것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하고 평생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로운 정보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과 견해를 나누는 거예요. 열린 질문을 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침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네, 그러죠. 근데 아침에 뭐 드셨어요?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저 빵이나 뭐 이렇게 뭔가 본인이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단순히 그냥 네, 아니오로 대답하지 않고 그 사람이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공부에 대한 관심이 있나요? 그래서 또다시 그 사람이 한번 생각해서 길게 연결될 수 있는 질문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적용 질문은 뭐냐면 실생활에 적용되는 소비자 홈미팅은 대부분이 가정주부들이 모이고 사실 살림하고 적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아이 키우기랑 적용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에 대해서 나누셔야 돼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사실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건강도 얻고 원하는 교육도 받았고 근데 사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멀리 살아요. 그래서 다 물어봐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물론 우리 손주는 보고 싶어요. 아들은 별로 안 보고 싶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들 유학가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리적 거리랑 정신적 거리랑은 다르다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한 집에 있어도 너무 먼 사람들 많죠. 같은 공간에 있어요. 물리적 거리는 아주 가까워요. 하지만 정신적 거리는 너무나 먼 당신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까지 솔직히 말하면 이 소비자 홈미팅은요. 아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요리라든지 또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미팅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첫 참가자에 대한 중요 팁에 대한 얘기 나와 있죠. 처음 오신 분은 무조건 관심을 가지고 불편해하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너무 과한 관심은 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사람의 스타일을 보고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중요 팁 두 번째가 이게 조금 제가 해보니까 말이 많거나 이게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많아서 딴 한 다섯 여섯 명이 모였는데 한 분이 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케이스도 간혹 있죠. 그러면 물론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 좋을 수도 있지만 딴 사람들이 심심하죠. 그렇죠? 그리고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대화 중에서 끊고 다른 화제로 돌리셔야 돼요. 기분 나쁘지 않게 화제를 돌리셔야 되고 말이 적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팅을 진행할 때는 모든 사람이 호흡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 진행 내용의 가장 키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발전 단계를 보면 숲미팅이 시작할 때는 형성 단계라고 표현하죠. 호기심과 의기심을 가지고 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야 어떤 걸까라고 오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모여서 무엇을 하는 거지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도 오는데 어찌됐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호기심과 의구심을 호스트나 아니면 진행하시는 리더분들이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궁금증과 그분들의 의구심을 같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형성 단계가 잘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조율 단계가 필요해요. 다르다는 거를 그들이 못 느끼고 나 저 사람 저런 스타일 싫어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모아보면 반드시 각자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그럴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제가 고민해 봤는데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음원을 들으면 프레임이 같아져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팀워크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홈미팅이지만 제품에 대한 음원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창업자의 책을 같이 읽는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생각을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정 단계 그렇게 해서 서로 편안해지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만큼의 안정 단계가 되고요. 그걸 거쳐서 성장 단계는 또 다른 리더가 나와서 홈미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복제될 수 있는 그런 홈미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홈미팅은 이렇게 진행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늘어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홈미팅을 시작해서 내 파트너의 파트너가 이렇게 홈미팅을 진행하는 성장 단계까지 이루어 나가는 게 홈미팅의 발전 단계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 샘nem버그 박사님이 제품 전달의 6단계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과정을 홈에서 진행한 거였어요. 제품을 써보는 체험 단계를 만드는 거죠. 유즈 더 프로덕트 데모를 보여주고 한번 발라보게 하고 그쵸? 섭취해보고 요리도 먹어보고 보고 싶은 분 함께 먹어보고 이런 과정을 같이 거치고요. 그게 왜 좋은지 먹어봤는데 효과를 바로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만 효과가 바로 안 느껴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왜 좋은지를 공부해 봐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확인 작업이 공부고요. 그리고 나서 비어 프로덕트 오브 프로덕트 제품의 제품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아티스트리를 23년 썼나? 예, 제 나이에 비해서 피부가 엄청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저희 신랑도 그 얘기를 합니다. 아메이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아메이 횟수가 느껴진대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오래 하신 분들은 훨씬 피부가 좋고 투명해진다는 거죠. 결국 아티스트를 오래 쓴 사람들의 피부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얼굴을 통해서 느껴진대요. 비어 프로덕트 오브 프로덕트였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쉐어 더 프로덕트. 그러고 나서 나눴을 때 훨씬 더 쉽게 제품이 전달됩니다. 내가 제품을 써보지도 않고 내가 공부해보지도 않고 내가 제품으로 체험하지도 않고 그저 갖다가 전달하려고 그럴 때 어렵고 뻑뻑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품을 나눠 쓸라 했는데 어려웠다. 그렇다면 한번 1, 2, 3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 쓰는 과정은 샘플링을 해준다든지 카탈로그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LP를 초대해서 보게 한다든지 나누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본인의 스폰서나 업라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제품 전달되고 난 다음에 끝. 그 다음에 1년 후에 얘기하면 그 친구는 나한테 또 제품 얘기하려고 연락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꾸준히 연락해서 꾸준한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기업 프렌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이 서비스인데 이건 지속적인 만남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품을 통해서 변화하고 좋아지고 성장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친정한 애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걸 누군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게 바로 변화와 성장입니다. 이렇게 6번째 단계를 통해서 제품이 전달된다고 샘nem버그 박사님이 말씀하셨고요. 제가 20년 넘게 진행하면서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진짜 사용을 통해서 좋았고 뭐 이렇게 좋지? 좋은 걸 통해서 공부하게 됐어요. 거꾸로. 그래서 공부해 보니까 정말 좋은 이유가 있구나. 우린 농장이 있었구나. 철저하게 관리해서 만들고 있구나를 알았고 제가 저 아들이 그걸 통해서 건강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누기 시작했고 친구가 됐고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나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제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잘 활용할 수 있는 호일러 법칙을 말씀드릴게요. 호일러는
미 하버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분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제3자의 유력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한 게 호일러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그쵸? 전달하고 싶어요. 내 친구, 내 이웃, 그쵸? 그래서 아이가 C한테 바로 전달했을 때는 예전에 과거의 내 모습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됐어, 알았어, 그냥 내가 쓸게 이 정도로 하면 한 번에 사용으로 끝납니다. 근데 내가 정확히 그 친구한테 좋은 걸 알려주고 싶어서 S라는 스폰서 또는 설명자라고 표현하죠. 스폰서가 될 수도 있고 업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분한테 여러분이 부탁하는 거예요. C한테 전달, 그게 제품이든 사업이든 전달을 부탁하는 건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나는 B예요. 여러분이 B라면 B가 할 일이 있습니다. B는 A한테 C에 대한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 친구는 어떤 니즈가 있고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을 빨리 찾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추가 수입이 필요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거나, 그쵸? 아이 교육을 잘 시키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궁금해 하거나. 그래서 B라는 분은 A한테 C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가 B가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일은 또 뭐가 있냐면 C한테는 S에 대한, 그렇죠? 어드바이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만난 분인데 정말 아이도 잘 키우고 가정도 잘 이끌어 가시면서 내가 봤을 때 너무나 내 삶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야. 너가 만나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너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신뢰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소개를 C한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가 C한테 제품이든 사업을 전달했을 때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호일러라는 미 하버드 대학의 교수의 말씀이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괜찮아요. 이미 준비된 스폰서와 설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시스템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그걸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미팅이 진행되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미국은 그쵸, 홈에서 시작했어요. 저희는 물론 여럿이 모이기 위해서 미팅장도 이제 생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홈베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홈에서 출발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사업, 여러분이 홈미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아이까지 잘 키울 수 있는 이 사업 어떠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시작했거든요. 우리 집에 건강이 들어오고 아이 교육이 완성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관계를 배워서 가족 간의 관계가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다듬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 만나는 게 껄끄럽고 힘드시다고요? 그러면 영원히 여러분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불편하고 더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모습으로 변해간다면 여러분은 앞으로의 미래가 훨씬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기본이 되는 홈미팅 여러분 훌륭히 해내시고요. 여러분의 삶이 풍족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나은 시작, 더 많은 경험, 더 큰 보상. 노력하면 할수록,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님께 소개할 코어 플러스는 아메이 수익 기회를 개선하여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고자 전 세계 ABO 리더님이 모여 설계한 코어 플랜을 비즈니스에 적용시킨 인센티브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상품 전달에 대한 보상이 커지고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되며 보다 빨리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코어 플러스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리더님과 파트너는 예측 가능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성장을 위한 새로운 꿈이 코어 플러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은숙입니다. 오늘은 데모를 통해서 생필품 선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새 최대 이슈는 뭐죠? 코로나19죠.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극복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답이 면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피부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동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크게는 약산성과 알칼리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알칼리성을 조금 선호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정력이 높고요. 거품이 풍부하고 뽀득뽀득한 느낌이 바로 알칼리성 이제 세안제 사용 후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뽀득뽀득이라는 것은 사실 세정이 잘 되었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우리 피부에 갖고 있는 아주 건강한 지질이라든지 자연 보습 성분도 아주 깨끗하게 닦아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또 너무 세정력이 약하다는 안 씻길까 봐. 요즘 네, 미세먼지 그렇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약산성이 되면 좀 안 시킬까 봐. 그게 걱정이구나. 네. 사실 우리 약산성은 좀 세정력이 약하다 이런 약산성이 된다.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한 다음에 피부를 이렇게 만져보면 좋게 얘기하면 촉촉한 건데요. 나쁘게 얘기하면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들식인 것 같은. 그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나의 피부에 건강한 지질막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좋은 세안제는 세안한 후에 촉촉함이 남아있고 그리고 당김 현상이 없는 세안제가 좋은 세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질막까지 깨끗하게 닦아놓고는 또 급하게 건조해서 막 스킨하거나 그래서 하는 네, 게 그래서 사실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다이아몬드를 빼내고 큐빅을 다시 넣어놓는다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다이아몬드네. 그렇죠. 네. 야.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역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약산성 클렌저가 왜 우리 피부에 좋은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실험을 해봤어요. 화면으로 보시죠. 저희가 정제수의 약산성 클렌징 제품, 이게 지금 몸신께서 권해주신 그런 클렌징 제품이죠. 약산성으로 5, 6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알칼리성 클렌징 제품을 또 정제수에 했습니다. 색깔 확 변하죠? 색깔 확 변하죠? 파란색이 될수록 진한 녹색 색깔 보면은 9에서 10 정도. 와, 이거 정말 센 건데요? 네. 여기에 달걀 노른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8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녹화하기 이틀 전에 이 실험을 시작했어요. 네. 그 이후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했을 때, 알칼리성 클렌저로 세안했을 때를 비교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바로 스튜디오로 오. 예. 우리 마정호 PD. 네. 순간 이동이야, 순간 이동. 신기하다. 오. 뭐지, 연결? 연결됐어요. 여러분 보셨죠? 옷이 연결. 굿 그대로. 그대로.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48시간 걸렸어. 이 실험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간 투자를 했고요. 바로 이쪽이 약산성 약산성입니다. 클렌저에 있는 네. 것이고 알칼리성 클렌저에 있는 겁니다. 네. 자, 이게 과연 달걀이 어떻게 됐을까요? 노른자에는 그 막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클렌징 물을 이제 빈 비커에 한번 따라 볼게요. 네. 짠. 노른자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아, 이미 터진 게 보이시죠? 네.
아유, 네. 네. 저게 우리 피부의 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 네. 피부가 다 터져버렸네요. 네. 이게 알칼리성 클렌저에 48시간 담궈져 있던 노른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약산성을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산성을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산성.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48시간이나 들어있었는데. 어머, 노른자가 땡글땡글해. 어머, 노른자가 땡글땡글해. 어머, 노른자가 땡글땡글해. 됐네요. 어머. 그대로네요. 어머,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사실 이 실험은 우리 피부막이 얼만큼 이제 건강하게 보호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노른자가 이렇게 모양이 잘 유지되려면 이제 알끈이라는 단백질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 우리 피부의 단백질이 이렇게 알칼리성 세안제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피부에 건조나 자극감을 더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약산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이 노른자도 사실 약산성 약 pH 6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같이 약산성이기 때문에 잘 서로 반응하지 않아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제 잘 유지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약산성 클렌저가 피부의 보호막을 더 건강하게 유지해 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는 약산성 pH 5.5일 때 건강한 피부 지질막을 보존하면서 세균을 죽이면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제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피부에다가 pH를 한번 BTB 용액을 넣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약산성 pH 5.5라는 게 확인됐죠? 그러면 저희가 쓰는 세정제 지금 3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폼 클렌저 하고요. 그 다음에 손 세정제하고 바디워시를 각각 넣어봐서 약산성인지 알칼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요. 세탁 세제입니다. BTB 용액을 넣어서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폼 클렌저 하이드레이팅 폼 클렌저는요 약산성으로 건강한 피부 유지로 할 수 있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손 세정제도 약산성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워시도 보니까 약산성으로 나오죠. 세탁세제는 어떨까요? 알칼리로, 강한 알칼리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세탁세제는 강한 알칼리로 때를 빼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가끔가다 세정제가 피부에 쓰는 세정제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쓰시는 제품도 이럴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피부에 쓰는 제품들은 다 이제 됐고요. 그러면 몸속으로 들어가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면역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요. 면역 첫 번째 뭐를 선택할까 하다가 제 1선을 담당하는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백질 하면 근육을 생각하시는데요. 단백질은 우리 항원물질, 바이러스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드는데 항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하면 보통 고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고기는 동물성이 되기 때문에 산성 음식이 되고요. 우리가 먹는 제가 아침마다 먹고 있는 이 프로틴 단백질은 순식물성 단백질로 이거는 알칼리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비돈이라고 우리가 보통 빨간 약이라고 하죠. 이게 산화 물질이니까 우리 몸속에 산화 물질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쪽은 알칼리 음식인 프로틴 단백질을 조금 넣고요. 한쪽은 밀가루를 넣어 보겠습니다. 밀가루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했는데 디톡스를 통해서 밀가루 음식이 얼마나 안 좋다는 거를 알 다음부터는 조금 절제하고 있는데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이쪽은 단백질이고요. 이쪽은 밀가루입니다. 조금씩 넣어가지고 한번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반응일까요? 이쪽은 하얗게 돼서 환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쪽은 산화가 더 급격하게 심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이걸 중화시키는 제품을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비타민 C라든가 아니면 다른 단백질을 먹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그 다음 면역 영양소로 제가 또 추천하고 싶은 거는 비타민 C입니다. 항산화제라고 노화 방지 비타민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비타민 A도 있고 C도 있고 E도 있고 셀레늄, 코큐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왜 비타민 C를 얘기하냐면 비타민 C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많이 먹기 때문에 비타민 C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거는 지금 환원이 된 상태에서 이거는 건강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밀가루를 먹은 이 분한테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요 비타민 C를 하나를 넣어 보면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알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탈 3개가 들어갔죠? 그래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2알을 더 넣어서 토탈 5알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게 색깔이 좀 연해질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만큼 산성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산화가 되기 때문에 비타민 C의 섭취량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비타민 C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성이 있고 천연이 있는데 저희는 제조 과정이 남다릅니다. 그거를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8세기 항해 선원들의 영양결핍에서 시작된 비타민C의 긴 역사 속에서 뉴트리라이트는 남다른 비타민C를 만들었습니다. 일찍이 식물 영양소에 주목했던 칼렌 보그는 1956년 하와이에서 비타민C가 풍부한 아세로라 체리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롬시드 투 프로덕트라는 철학하에 아세로라 C 비타민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로라 C 비타민은 엄선된 5가지 품종의 묘목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엄선된 묘목일지라도 반건조 극한지대에서 2년의 적응 기간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아세로라 체리를 생산할 자격을 얻습니다. 수확도 열매가 붉어지기 직전 아직 푸릇푸릇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확된 아세로라 체리는 빠른 시간 내 농장한 첨단 농축시설로 옮겨집니다. 농축된 원재료는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온에서 살균되고 고온에서 순간 건조되며 모든 생산 과정이 생산이력 추적 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됩니다. 자연의 영양을 전달하는 뉴트리라이트만의 철학과 과학이 있기에 비타민C는 같다. 뉴트리라이트는 다르다. 뉴트리라이트 아세로라 C 비타민. 어떠세요? 저는 제 맨 끝에 끝 멘트가 참 인상적인데요. 비타민C는 같으나 뉴트리라이트는 다르다는 거. 비타민C가
우리가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합성 아스코르빈산과 천연 아스코르빈산으로 화학 공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C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저희는 제조 과정을 보셨지만 남다른 철학으로 만들어서 그만큼 우리 몸에 건강한 비타민C를 제공합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권하고 싶은 거는 비타민C 여기서 섭취량을 보시면요. 뒤에 보시면 비타민C 하루에 하나 해서 3알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제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3알도 먹고 5알도 먹고 6시간마다 보충을 하는데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꼭 두 사람 아니더라도 내 몸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산화물질이 조금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상태죠. 산화물질은 다 생기니까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그거 한쪽은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해서 과호흡을 한 상태에서 지금 산화물질이 많은 상태를 지금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똑같이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거는 바로 환원이 돼가지고 색깔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반응이 없죠? 그러면 제가 2알을 더 먹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상태에서도 더 먹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토탈 5알을 먹겠습니다. 우리 몸은 이런 상태보다 더 하긴 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보는 거거든요. 조금씩 옅어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보시면요. 어떤 경우에는 1알로도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 5알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권장 섭취량입니다. 딱 아주 병이 걸리지 않을 정도의 최소의 양이고요. 이거는 내 몸 상태에 따라 어느 정도를 섭취를 해야 되는지 최적의 섭취량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상태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렇게 섭취량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비타민 D입니다. 웬 비타민 D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비타민 D는 이제 뼈하고 관계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기 위해서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타민 D는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 독감이나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비타민 D가 코로나19의 감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타민 D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연구는 각국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먼저 영국 연구팀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혈액 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국가와 상대적으로 높은 북유럽 국가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북유럽 국가의 확진 사망자 수가 분명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남부 유럽인은 피부 색소가 더 짙어 비타민 D 합성이 감소하는 반면 북부 유럽인은 대구 간유와 보충제 등을 통해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사망자 숫자가 적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의 사망자를 조사한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면역체계의 과잉 활동이 더 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해 감염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내분비적이든지 아니면 면역이든지 아니면 어떤 염증 반응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타민 D가 분명히 역할을 할 거라고는 생각은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타겟에 작동해가지고 이게 좋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되게 좀 애매하죠.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하루에 10에서 15분 정도 햇볕을 쬐며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가
체내에서 만들어집니다. 야외 활동이 어렵다면 비타민 보충제나 비타민 D가 많은 생선이나 우유, 치즈, 달걀 노른자 등의 음식을 섭취하면 됩니다. YTN 김희두입니다. 동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섭취량이 가장 적은 게 비타민 D라고 합니다. 93%요. 그러니까 거의 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면역하고 관계되니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섭취를 꼭, 비타민 D가 면역 비타민이기도 하고 선시한 비타민이기도 하고 항암 비타민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햇빛도 봐야겠지만 비타민 D로 충족을 하셔서 면역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제가 권하고 싶은 건강보조식품은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하면 많은 루트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데요. 광고도 많이 하고요. 근데 유산균을 어떤 선택으로 기준을 사시나요? 제가 보니까 몇 억 말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에 4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내산성, 내단주성, 장도착성, 그 다음 장적착성. 그 4가지를 아우르는 것 중에서 제가 일단은 내산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름이 유산균이 밸런스 위드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보통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밸런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요. 보통 유산균 먹는다고 하는 이유는 보통 배변 활동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장 속에 많은 세균이 싸우는 그 상황에서 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위해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권하는데요. 요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유산균을 넣고 시약을 넣어 보면요. 어떤 색으로 변할까요? 약간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내산성이라고 그랬죠. 산은 우리 위는 위산 강산에 의해서 pH 1과 2의 강산인 상태입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성 이상의 pH가 있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H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위에서 살아서 간다는 거죠. 보통 유산균이라고 타사가들 보면 약산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위에서 7, 80%가 죽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꼭 확인해 보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은 4가지 역할을 합니다. 장은 우리 몸의 뿌리와 같은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제2의 두뇌입니다. 그 다음에 면역 세포가 7, 80%가 있는 면역 최대의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고 행복 호르몬 아시죠? 그 행복 호르몬을 8, 90% 만드는 곳이 장이니까 장 관리만 잘해도 또 면역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되겠죠. 이번에는 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어떤 물을 마시느냐도 더욱더 중요합니다. 제가 마시는 물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스프링 정수기 물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먹고 있는데요. 이 물과 수돗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 피부는 pH 5.5로 약산성일 때 건강하다고 그랬죠. 몸 안은 반대입니다. pH 7.4일 때 건강한 장기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알칼리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약 알칼리수로 나왔습니다. 근데 수돗물을 그냥 드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염소 소독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염소가 이 수돗물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염소 시약을 테스트하는 시약인데요. 이거를 놓게 되면 염소가 있으면 노란색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쌀을 씻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야채도 풋고추도 한번 같이 씻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노란색이었던 수돗물이 하얀색으로 변하는 거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염소가 어디로 갔을까요? 야채하고 쌀에 흡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야채, 쌀을 먹을 때 염소까지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염소가 어떤 역할을 하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나쁜 부유물질을 끌어안고 가라앉혀가지고 혈관벽을 막는, 그래서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실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염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글을 할 때 정수기물을 꼭 합니다. 근데 보통 하시는 분들은 염소를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수돗물로 가글을 하시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수돗물이거든요. 여기는 어떠세요? 노란 빛이 전혀 없으시죠? 뭐 염소가 어디로 갔을까요? 제 점막, 입안의 점막에 다 들러붙은 것입니다. 염소는 이렇게 빨아들이고 흡착하는 성질이 있는데 특히 점막에는 잘 이렇게 흡착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염소를 알게 모르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프링 정수기는 우리가 보통 정수기를 쓰는 이유가 먹는 음용수로만 쓰는데 저희는 세탁수와 조리수, 그게 다 가능한 세 가지 물로 가능하게 먹을 수 있어서 안전한 물 음용수입니다. 지금까지 데모스트레이를 통해서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데모를 통해서 제품을 선택하는, 생필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셨나요? 우리 몸 밖은 약산성, 몸 안은 약간 알칼리로 유지했을 때 건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메이 제품을 통해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